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이제 2주차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배웠는데 처음 볼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조금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BJT 증폭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목표 부분인데 포인트를 한번 일단은 학습 목표는 이제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이걸 BJT라고 하거든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 구조와 전류 전압 특성을 이해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BJT 동작점 그러니까 설정을 위한 바이오스 방법과 회로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BJ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근데 TR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바이오스를 어떻게 거는지 회로를 이해하는 부분들 BJT 소신호 등가 모델과 파라미터를 이해하고 증폭기 회로 해석과 이제 설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BJT 공통 이제 에미터하고 이제 공통 컬렉터, 공통 베이스 증폭단 이제 증폭 특성 이제 이해하는 부분하고 BJT 다단 증폭기 특성 이해하는 부분들, 피스파이스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폭기에 대한 BJT 증폭기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기초 부분들하고 BJT 증폭기 바이오스, 저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 증폭기 회로, 그리고 증폭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다지기입니다. 일단 이제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BJT가 뭔지, BJT 동작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순방향 활성 모드의 전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처음 모를 때는 그냥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장에서 N형과 P형에 대한 걸 배웠죠. 그래서 N형과 P형으로 도핑된 3개의 반도체 영역과 2개의 PN 접합을 가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BJT는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3개의 단자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TR이기 때문에 3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3개의 단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제 MP형의 BJT가 있고 PNP형의 BJT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미터 화살표로 보면 BJT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나타낸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미터, B자,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3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PA형 같은 것들은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제 이미터 영역의 도핑 농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위해서. 그리고 이제 MPA의 N형의 이제 BJT를 말하는 거고, PNP의 BJT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는 똑같은데 여기 도핑 부분이 P형하고 N형, P형 이렇게 구성이 되죠. 상황이고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화살표 형태로 하게 되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화살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화살표가 표시된 단자가 의미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죠. P형, P형부터 N형으로 가는 화살표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PNP형은 어떻게? P형부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어떻게? P형부터 N형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일단 이제 2m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2m 전류 운반 캐리어를 제공하는 보통 전류를 운반하는 캐리어를 제공하는 부분이 2m 보통 에미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자로 썼으니까 2m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컬렉터 영역에 비해 불순 농도가 가장 높게 도핑되는 부분들, 불순 농도가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 부분은 베이스 영역을 지나온 캐리어가 모이는 영역, 베이스 영역에 있는 부분에 영역을 지나온 캐리어가 모이는 영역, 2m 베이스 영역에 비해 불순 농도가 가장 낮게 도핑되어 있다. 컬렉터 부분은 뭐라 그랬죠? 불순 농도가 낮게 되어 있다. 어느 부분이에요? 노란 영역이죠. 여기 노란 영역. 2m 부분은 불순 농도가 가장 높게 되어 있고, 여기는 높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낮게 되어 있다. 베이스 부분이죠. 베이스 부분은 2m 컬렉터 사이의 중간 영역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 정도의 도핑 농도를 가지면 매우 얇게 이제 여기 도핑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도핑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에 이제 뭐예요? NP형의 BJT 소자의 실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고.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가 이제 뭔지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디지털 DMM이라고 하는데 테스터기라고도 많이 하죠. 디지털. 옛날에는 이 부분이 디지털로 안 돼 있고 아날로그 이렇게 바늘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돼 있죠. BJT를 보면 보통 이제 NP형이냐 PNP형 모두 어떻게 돼 있어요? 다리가 3개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전자회로나 이런 걸 보면 이런 BJT, TR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게 NPM형인지 PNP형인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보통 이제 여기서 DMM을 가지고 구별하는 부분인데 1번하고 3번 전원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는 거. 또 2번하고 3번 전원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 넣어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1번 단자 BJT형하고 1번 단자가 개방되어 있을 때 측정하는 부분들 BJT 단자가 3번하고 1번이 개방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무제한이라는 게 BJT 단자하고 2번이 개방되어 있고 3번하고 2번은 개방되어 있고 근데 1번하고 3번은 0.167V 흐른다. 측정 결과 BJT가 이제 2번하고 3번은 0.605로 이제 흐르는 거죠. 5번하고 6번에서 이 부분에 이제 보면 이제 BJT의 단자 전류와 이제 전압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보통 NP형의 바이폴 정선 트랜지스터하고 PNP형 부분을 구분하는데 베이스와 컬렉터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가 2m 단자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베이스와 컬렉터 단자로 이렇게 들어간 전류가 2m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NP형이다. NPN형이다. 어떻게? 베이스와 컬렉터로 나가는 신호가 2m로 나간다는 거죠. 이제 NP형이고 PNP형은 2m로 들어간 거꾸로 되죠. 2m로 들어간 전류가 베이스와 컬렉터로 빠져나가는 게 PNP형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NP형 2m로 들어가는. 바이오스에 따라서 이제 BJT의 이제 동작 모드가 있는데, 베이스와 이제 이미터 접합의 베이스 컬렉터 접합의 바이오스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 모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베이스 에미터 접합 바이오스는 동작 모드가 차단된 부분을 역방향이 되고, 베이스 컬렉터의 접합 모드는 이것도 역방향, 그러니까 개방 스위치다. 또 순방향 활성 모드에서는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증폭기 모드. 포화 상태된 순방향과 순방향, 닫힌 스위치. 또 역방향 활성 부분이 역방향 순방향인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적 평형 상태인데, BJT의 세 단자가 모두 개방된 상태. 보통 이제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의 다수의 캐리어가 접합 전이 장벽에 갇혀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BJT 세 단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어떨 때?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형의 다수의 캐리어가 접합의 전이장벽에 갇혀서 이동하지 못한다. 전이장벽에서 다 갇혀있죠. 전자들이 전이장벽이 높아되고 하다 보니까 다 갇혀있으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베이스 이미터, 먼저 순방향 바이오스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순방향 바이오스에 의해서 전이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이미터와 베이스 영역에 다수의 캐리어의 상대 영역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베이스 에미터 접합 전류가 흐르게 되는 부분이죠. 베이스 에미터 접합의 역방향 바이오스인데, 이거는 NPN 부분이고, NPN은 이제 2m가 넘어온 전자는 일부가 베이스 영역에서 전공과 재결합되어 소멸되고, 나머지 베이스 컬렉터 접합의 전위 장벽 아래로 끌려 내려가서 컬렉터 영역으로 이동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PNP 같은 경우는 이제 2m에서 넘어온 전공은 일부가 어떻게 돼요? 베이스 영역에서 전자와 재결합해서 소멸되고, 나머지 베이스 컬렉터, 베이스와 컬렉터 접합의 전위장벽 아래로 끌어내려서 컬렉터형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 컬렉터 접합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방향 활성 모드인데,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및 이제 이미터 전류에 비해 매우 작죠. 어떤 부분이? 베이스 부분의 전류는 컬렉터와 이제 이미터 전류에 비해서 매우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이제 컬렉터 전류가 제어되는 트랜지스터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컬렉터 전류가 이제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증폭기로 사용되는 동작 모드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확산이 되려면 이렇게 확산이 돼서 표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확산이 돼서 표류.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위 장벽이 낮아진다. 낮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거고,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위 장벽이 높아지니까 여기 부분에 표류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보통 이제 순방향 활성 모드의 PNP형 이제 BJT에 흐르는 성분인데, 아까 똑같이 이제 에미터 전류, 베이스, 컬렉터 전류가 있는데, 1. 전자에서 전류 성분과 2. 전공이한 성분, 2와 4에는 전공이한 전류 성분, 5. 이 부분은 전자에 의한 전류 성분이다. 그래서 작은 베이스 전류에 의해 큰 컬렉터 전류, 작은 베이스 전류에 의해 큰 컬렉터 전류가 제어되는 트랜지스터로 작용합니다. 작은 베이스 전류 가지고 큰 컬렉터 전류 흐른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TR의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화 모드 부분인데,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 접합, 순방향 바이어스죠. 이 부분하고 베이스와 컬렉터 접합, 순방향 바이어스. 그렇죠. 순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베이스와 접합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와 에미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또 베이스와 컬렉터에 의해서 또 흐르게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화 모드 부분인데 이제 베이스 전류가 증가해도 컬렉터 전류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걸 포화, 세츄레이션 돼 있다 그러죠. 어떤 임계치가 올라가다가 포화되면 세츄레이션, 요령이 세츄레이션 됐다고 보는 거죠. BJT가 포화 모드에 의해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대략 0.7V 미만인데 BJT가 갇혀 있다 이거죠. 클로즈 스위치가 동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전위장부를 넘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순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위장벽이 낮아지고 순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위장벽이 낮아진다. 이게 NPM과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차단 모드 부분인데 베이스 에미터 접합 부분 역방향 바이어스는 NPN을 위해서 PNP 위해서 또 베이스 컬렉터 접합일 때는 NPN과 PNP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베이스 에미터 접합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베이스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거죠. 베이스 컬렉터일 때는 BJT는 이제 개방된 스위치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모드. 이제 전자와 전공이 전위장벽이 넘어 이동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차단 모드로 바이어스된 NPA형이 BJT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죠? 차단 모드가 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BJT 이제 동작 모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방향 활성화된 모드가 있고 포화되는 모드가 있고 차단된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BJ 종류는 NPN, PNP 각각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순방향이 활성이 돼 있다 증폭기 모드로 작은 신호가 커지는 거죠. 이게 증폭기 모드로 이제 되는 거고 포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돼 있다 했죠. 이렇게 세츄레이션 돼 있을 때는 닫힌 스위치 형태로 있고 BJT가 이제 세 단자의 모두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는 부분인데 이때는 개방형 스위치 형태로 되는 거죠. 동작 모드에 따라서 이제 BJT의 이제 응용 예가 있는데 이제 순방향 활성 모드 보통 이제 베이스에 입력된 작은 신호가 증폭되어 컬렉터에서 큰 신호가 얻어지는 거를 증폭기로 동작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가지고 라디오나 뭘 만들기는 이제 증폭되는 신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 TR 가지고 어떻게 작은 소신호 베이스로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로 입력된 작은 신호죠. 증폭되어 컬렉터 쪽으로 큰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증폭기 모드로 발생이 되는 예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동작 모드에 따라서 BJT 응용예가 있는데 포함이 차단 모드가 있죠. 보통 이제 차단 모드, 열린 스위치로 동작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포화 모드일 때는 닫힌 스위치로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베이스, 컬렉터 쪽으로 해서 이때는 뭐예요? 차단 모드, 흐르지 않는 거죠. 부분 차단, 포화돼가지고 차단 모드가 되는 거고 또 열린 스위치로 동작할 모드,
이게 여러분 이게 열려버렸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연결되면 닫힌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통 이제 순방향 활성 모드의 전류 성분인데 베이스 이미터 전압 컬렉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에미터 전류에 대한 관계 부분들은 I 걸 여러분들 눈에 한번 익혀둬 보세요. I 걸 I 플러스 B인데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러니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의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또 순방향 활성 모드의 이제 전류 성분 부분인데 공통 베이스 전류 이득이죠. 이제 이미터에서 이제 베이스 영역으로 주입된 전자 중에 이제 컬렉터에 도달하여 컬렉터 전류를 구성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보통 여러분 얘기했던 알파와 베타 부분 이제 이런 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이제 컬렉터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이에요. 보통 이제 BJT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름대로 특성 곡선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게 BJT가 늘어날 때는 순방향에 I가 올라가는 거죠. IC와 I 컬렉터하고 베이스. 그러니까 IC가 IB에 비례하고 뭐 이런 부분들. IC가 I에 비례하고 순방이 활성화될 때, 순방이 활성화될 때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베이스 전류, BJT 컬렉터의 전압 전류 부분인데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관계 부분하고 공동 이미터의 전류되는 부분들, 또 베이스 이미터에 대한 수식, 또 전류와 컬렉터의 전류 관계 그래프 수식을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앰피어는 어떻게 베이스와 컬렉터에 의해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PMP형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컬렉터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공하기 부분들은 PMP형 BJT는 어떻게 무슨 형이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BJT 증폭기 이제 바이오스 부분입니다. 일단은 3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한번 최대한 자세하게 2.2 BJT 증폭기 바이오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하선이라는 건 로드라인이라고 하죠. 부하. 일단 BJT 이제 증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순방향에 DC 바이오스를 걸어주는 이 DC 바이오스가 뭔지 처음에 생소할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직류부하선의 이제 부하 전류의 변화에 이제 부하 양단의 전압 변화의 궤적을 그리는 직선을 말하는 건데 일단 전류부하선상에 이제 BJT 동작점이 있죠. 선형 영역과 중앙 근처에 있는 동작점 부분인데 VCC, ICC, BJT 동작 증폭기의 특성은 수치입니다.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약간 이제 베이스 바이오스 부분하고 컬렉터 부분들 동작점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이거에 따라서 포화선이 동작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동작점 특성이 어떻게 증폭하느냐에 따라서 직류부하선의 이제 부하 로드 라인에 따라서 증폭에 포화될 수 있는 세츄레이션까지 갈 건지 여기 차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여기까지 여기 다이나믹 요 특성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나비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자점에 따라서 이제 입출력 파형이 왜곡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동자점이 차단점 근거에 이제 치우친 경우, 보통 요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요 신호 들어가면 요거에 따라 동작점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요 부분 BJ 타단 모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출력 파형이 왜곡이 발생해. 이렇게 동작점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요 자체가 잘리는 거죠. 그죠? 그 종작점 안에서만 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요만큼 잘려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동작점. 동작점에 따라 입출력 파형 마찬가지고, 위에도 여기 잘렸죠. 파형이 되면 이게 그대로 다 동작점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세츄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위에 포화가. 그러니까 항상 뼈를 구현할 때 이 동작점 안에서 구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술이겠죠. BJT 출력 파형에 대한 왜곡 특성이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이제 기억을 두시기 바랍니다. BJT 증폭기의 선형으로 이제 동작하는 신호의 범위 내 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선형 영역의 중앙 근처에 동작점이 설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Q 마크가 있는데 이 선형 영역 안에서 동작이 되면 잘리지 않죠. 왜곡이 일어나는 동작점이 잘 나오죠.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증폭기 선형 영역은 이 선형 영역 안에서 구성이 되게끔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N형의 이제 BJT 고정 바이오스 회로 부분인데, 일단은 잠깐요. 보시기가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직류부하선과 동작점 부분들을 아까 이제 했던 거고, MPA형의 이제 BJT 고정 바이오스 회로 부분인데 ICQ, 뭐 VCC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직류부하선의 방정식 부분도 좀 이제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직류부하선과 베이스 바이오스 전류에 대한 부분들 해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하선의 이제 ICQ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베이스 부분들, 컬렉터 부분이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전원이 들어가면 거기 안에 Q 값이 형성이 되는 거죠. 동작점이 어디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왜곡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동작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동작점이 Q 값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6%에서는 PMP의 이제 고정 마이스 회로 부분도 V, IC 이 부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MP형의 BJT 전압분배 회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얘기고, MP형의 BJT 전압분배 바이오스 회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저항비에 따라서 동작점 위치가 이제 바뀐다는 수식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PMP형의 BJT 전압분배 바이오스 회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동작점 부분이 이렇게 전류 흐르고 ICQ이 흐르는 부분, 거꾸로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뒷감들은 다음과 같다. BJT 이제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바이오스 이제 안정도 부분인데, 일단은 BJT와 온도에 이제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트랜지스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온도, 트랜지스터의 특성 변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 특성에 따라서 여기 이제 Q점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5도씨에서는 이게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온도가 올라갔더니 Q점이 바뀌는 거예요. 온도 열화가 되면 그 부분이 이제 Q점이 옮겨진다. 이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시간을 이렇게 한번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